In progress. 자, 봅시다. 자, 정확한 발음과 표기, 문법과 관련됩니다. 아마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원리 같은 거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연결되는데. 자,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따라야 될 규칙. 요게 뭘까요? 자,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 그래서 이게 표준 발음법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표준 발음법은 뭐예요? 표준이라는 단어에서 잘 따오세요. 뭐?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발음. 그래서 표준 발음법. 표준어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 규칙. 자, 이거는 뭐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될 규칙. 한글 맞춤법. 자, 여기 봐.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는 건 표준 발음법. 표기하는 거, 적는 게 표기죠? 맞춤법. 알아두시고 표기할 때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언어 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그것이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중에 아주 일부를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빡시게 배워요. 그리고 너희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수능 시험에서 문법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2까지는 문법을 안 하고도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문법 공부 안 하고도. 문법이 선택인데 이제 다시 교육의 환경이 바뀌어서 무조건 필수로 문법은 다 들어갑니다. 국어 시험에서. 수능에서 나와봤자 5문제. 45문제에서 5문제를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은 아니죠. 가봅시다. 표준 발음법의 원리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도 있어요. 보죠. 자, 표준 발음법 제1항입니다. 자, 제1항에서 뭐라 나오냐? 표준 발음법은 모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아까 표준이라는 단어에서 따달라 그랬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요 맞춤법 1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죠. 자, 일단 표준어란 뭐냐? 요게 표준어입니다. 요런 거 내신으로 나오려나? 저기 서술형으로 나오려나? 요게 표준어의 정의예요. 정의인데 이 중에 교양 있는 사람들, 조폭 이런 애들 말고, 그 다음에 언제 쓰는? 과거 조선시대 때 쓴 거 말고 현대 사람들이 쓰는 어느 지역? 서울 지역의 말. 경기도 지역 아니야. 어? 어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쪽 말 아니야. 그래서 계층적 조건, 시대적 조건, 공간적 조건 이런 3가지 조건을 규정한 게 표준어야.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요거 옛날에는 선생님들 외웠었어. 옛날에는 표준의 정의. 어쨌든 그래. 계층적인 조건, 시대적인 조건, 공간적인 조건. 그리고 국어의 전통성. 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좀 길게 발음하고요. 사람 눈은 좀 짧게 발음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 구분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길게 발음하냐 조금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 의미를 구분했었다고. 아는지 모르겠다. 사람 때리는 벌은 짧게 발음하고 날아다니는 벌은 길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건 선생님도 구분 못해요. 문맥적인 의미 파악으로 하죠. 근데 그 소리의 길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건데 요 표준 발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봐봐. 말, 타고 다니는 말, 사람이 하는 말처럼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는 전통이 있어서 소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소리의 길이를 규정하는 전통, 이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성, 표준어, 자, 합리성, 국어의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함. 자, 어쨌든 그거예요.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 잠깐만 봅시다. 제1항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자, 이거든 저거든 다 표준어가 핵심입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원칙은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하지만 어법에 맞도록 이걸 구분을 합시다. 자, 1번 여기다 쓸게요.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뭐냐면요. 발음을 중시하는 겁니다. 발음을 중시해서 표기하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음은 발음. 어려운 말로.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할 때입니다. 표기와 실제 쓸 때 발음이,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 순서를 바꿔 적어야 되나? 자,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은 뭐냐면 이건 좀 복잡한데요. 의미를 중시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표의주의라 그래요. 또 좀 더 어렵게 들어갑니다. 단어의 기본 형태를 중시하는 겁니다. 기본 형태는 결국은 기본형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의 기본형. 하나 더 가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형태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때 형태주의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지만 뭘 중시하는 거야? 형태, 뭐의 형태? 단어의 기본형. 기본 형태. 어? 오케이. 하나 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를 밝힙니다. 되게 복잡하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거. 이때 그래서 어떤 거냐? 발음 나는 대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고요. 저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여기 보세요. 구름. 실제 발음은 구름이죠? 발음과 표기가 다르지 않죠? 이건 소리 나는 적은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는 어때요? 개굴이라고 안 적죠? 개구리라고 발음하고 개구리로 적죠? 이런 것들입니다. 동대문은 어떤 것 같아요? 그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죠. 여기. 이렇게 적지만 표기는 발음은 꼬치가 됩니다. 꽃나무는, 이거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최종 발음은 꽃나무예요. 발음과 표기가 다르죠?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어. 그럼 한번 봐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적는 건. 요런 걸 우리가 발음은 이렇게 나지만 단어의 기본 형태, 꽃. 이해됩니까? 요걸 계속 유지하는 거죠. 기본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게 형태소의 경계인 거예요. 아, 여기랑 요렇게. 얘를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꽃이라는 명사와 이라고 하는 조사가 경계가 모호해지죠. 납득됩니까? 어법에 맞도록은요. 여기서 잘 보실 때 형태소의 경계를 밝혀 적는다. 봐주실게. 아, 명사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봐봐. 구름에다가 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적는 건 구름 이로 적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되죠? 아이고 잘못 썼다. 구르미가 되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아니죠. 이때 왜 이렇게 적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의 기본형은 그 기본형을 어떤 거랑 결합해서 발음은 실제로 다르게 나더라도 이 형태를 유지해야지 읽을 때 편합니다.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요거 구분하는 문제 나와요, 가끔. 5개의 보기를 주고 이 중에 소리 나는데 적은 것 혹은 어법에 맞게 적은 것 구분하는 문제 나옵니다. 어렵지 않지? 자, 소리는 꽃이 꽃나루 적으면 의미가 바로 파악되지 않는 단어의 기본 본질을 적는다. 자, 어법에 맞도록. 자, 모음 의의 발음입니다. 우리 단모음, 이중모음 외운 적 있나요? 자, 단모음엔 뭐 그렇게 외웠어. 나 키위를 주게 줬어 내가. 아니 나 중3 때 배우는 거구나. 얘네들이 단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입니다. 그냥 그거를 외우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요것만 확인해 줄게. 그러면 외우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눠. 요 사각형이 뭐냐면 실제로는 머릿속에만 그려놓으면 돼. 요거는 실제로 그려놓고 내가 지금 그리는 건 머릿속에만 그리면 돼. 사람의 발음 기관의 단면도입니다. 옆으로 자른 거 완전 극사실주의 잘 그렸지? 우진아 대답 똑바로 해라. 잠깐만. 너 머리 진짜 너무 웃겨. 너네 쥐어뜯 시켜가지고 왔어. 자, 그런데 여기에 요거를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앞모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그려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사각형 그냥 사각형으로 보지 말고 물론 사다리꼴이긴 하지만 요거를 어떻게 봐? 여기가 뭐야? 입천장. 여기는 혓바닥이나 턱. 혀라고 할게. 혀. 여기는 목젖 어금니 있는 쪽, 목젖에 가까운 입 안. 혀의 뒤쪽 입안. 여기는 앞니에 가까운 앞에 이빨에 가까운 입 앞에. 이런 거야. 이 중에 지금 이렇게 요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건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납득되죠? 근데 요게 쭉 턱이 올라가서 여기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입이 닫혀 있는 상태.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 납득되니? 그럼 요 맨 윗자리는 어떤 발음할 모음이 있으면 이 발음은 입을 닫아놓고 발음해야지 입을 벌리고서는 발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게. 너희들은 처음 보겠지만 이와 으.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입을 벌려보세요. 아. 해봐. 아. 하가 이 발음해. 에. 아니 입 다물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에. 으는 혀도 움직이면 안 돼. 에. 그냥 그대로 입을 자연스럽게 벌려. 자연스럽게 벌리고 이랑 이거 발음해봐. 에. 근데 입을 자연스럽게 닫아봐. 자연스럽게 닫아. 그냥 입 다물어. 그리고 이랑 을을 발음해봐. 이. 아니, 입을 다물면 입술을 다물자. 자연스럽게 이 발음해봐.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하듯이 이, 그때 어금니끼리 닿을 정도로 입이 닫혀진 상태에서 이랑 은은 발음된다고. 느낌이야? 다시 말해봐. 이, 으. 오케이. 어? 그러면 을을 발음하면 이를 발음하고 을을 발음할 때 이를 발음하면 있잖아. 요 혀가 요 앞에 이렇게 밀고 있다. 이 발음할 때 그러다가 이를 발음하다가 을을 발음해봐. 그러면 혀가 쑥 빠지면서 이렇게 올라가. 손으로 얘기해 보면 입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이를 발음하면 여기가 앞니가 있으면 혀가 이렇게 밀고 있어. 이 해봐 이. 잘은 모르겠지만 발음해 그러면 하면 쑥 빠져서 이렇게 발음돼. 다시 해봐 이, 으, 쑥, 이, 으, 이, 으. 지금 발음하라고 늦게 오고 있어. 지금 시험 대비하고. 이, 이해되지? 그러면 을을 발음해봐. 발음하면서 그 발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입을 벌려봐. 알겠죠? 아가 발음됩니다. 입을 벌리면. 그 다음에 오랑 우중에 오랑 우중에 오랑 우중에 뭐가 입이 닫힌 채 발음되는 걸까요? 어금니끼리 닿은 상태에서 우가 그쵸? 우가 어금니끼리 닿은 상태에서 오는 오 입이 턱이 내려간 상태에서 발음돼야 됩니다. 어금니끼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여기 서로 어떻게 돼요? 우와 오 서로 손가락욕 하는 상태. 그리고 이걸 고스란히 갖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 위치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아, 우, 온데 이렇게 가지고 온 거에다 이를 하나씩 써주면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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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게 뭡니까? 국어의 단모음 10개입니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모음엔 총 21개인데 그중에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외우는 건 뭐부터? 사각형 그려주고 이랑 을을 먼저 적어준 다음에 반을 나눠서 의에서 턱 띄어 발음됩니다. 으아 서로 손가락 욕하는 거 그려줘. 그리고 그 그려준 걸 여기다 다 빈칸 그대로 적어놓고 짝대기 이를 하나씩 덧붙여주면 단모음 10개는 저절로 외워집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 외에 나머지 모음을 우리는 이중 모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몇 개니 숫자 세니까 네, 몇 개야 얘네들 총 11개. 11개. 야 전날에 내가 야 요거는 적어놔. 요거 한번 적어봐. 이거 안 보고 그릴 수 있겠어? 이거 사각형 안 보고 이거 그림 안 보고 없어? 사각형 그리고 이을 쓴 다음에 한번 해봐 연습 삼아. 야 김민재 미넨에서 나왔냐? 아직 미넨에서 뛰냐? 김민재. 어. 아, 해외 축구 잘 몰라? 어? 브라질은? 뭐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적었슈? 그림은 그리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대신
요 사각형에 뭐가 여기가 입천장, 여기가 혀, 여기가 혀 뒤, 얘가 앞니 있는데 그거는 기억해줘. 이걸 따온 거야. 이해됐어? 얼마나 정확해. 어디서 비웃어 늦게 왔으면서. 됐어? 자, 그럼 보자. 다 적었어? 어. 해봐. 얘네는 이중모음으로 다 발음한다. 알겠죠? 자, 의문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는 어떻게 발음해? 당연히 의상, 뭐, 의약품, 의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 이때 중요해. 의로 발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의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로만 발음합니다. 여기 보세요. 일일이 할 때 문이 띄엄띄엄 이거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띄엄띄엄 이렇게 발음하지 말라고 어렵게. 그냥 띄엄띄엄 저희 희망 다 뭘로 발음했어? 이로 발음하지 의어도 이로 발음하지 의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희망 희를 안 발음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거 외우기 좋게 또 나중에 정리해 줄게.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은은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건 의 발음을 허용이니까 도 원칙이지만 이로도 발음한다 이겁니다. 보죠. 주의 첫 음절이 아니라 첫 음절 이외의 의죠. 그럴 때 주의, 예의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가는 거 맞고 하지만 얘는 뭘로도 발음한다? 주이로도 발음하고 이해됐죠? 자, 지금 잘 안 외워져도 일단 봅니다. 또 조사의 의는 조사는 뭐냐면 책상의 할 때 이런 것들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요 의 요걸 조사라고 합니다. 체온에 붙이는 조사 의는 애로 발음함을 여기가 아니다. 애로 발음함을 허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의로 발음하는 거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봐봐. 우리에다가 의라는 걸 붙인 거죠. 요때 요게 조사예요. 여기 주위에서 의는 뭘 붙인 게 아니잖아요. 의를 뗄 수는 없잖아. 단어의 끝, 단어에 오는 그냥 의고 단어 하나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고 여기는 우리에다가 의라고 하는 조사가 온 거죠. 요걸 조사라 그래요. 그때 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의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애 됐죠? 자, 이걸 하나 적어줄게요.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한번 보죠. 됐어? 됐어? 적어볼게. 어디다 적으면 되니? 빈칸. 여기다 적어봅시다. 어디. 여기다 적을까요? 적어볼게. 자, 의 발음.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이 경우. 얘는 뭐냐면 자음입니다. 자음. 이렇게 있는 경우랑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의 모음은 초성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랑 그냥 의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발음해요? 이로만 발음합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히. 그죠?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니.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초성의 자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음절의 의. 의는 의로만 발음합니다. 첫 음절의 의는. 첫 음절의 의는 이런 발음이요. 그 첫 음절이 아닌 첫 음절이 아닌 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 칸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자, 조사인 경우랑 조사가 아닌 경우로 나눕니다. 그 의가. 조사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의로도 발음하고. 아, 칸! 어떡하지? 주- 자, 로도 발음하고 에로도 발음합니다. 조사가 아닌 경우, 첫 음절이 아닌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의로도 발음하지만 이로도 발음합니다. 정리는 이렇게 해줬어요. 첫 음절의 의사 어떻게 발음해요? 의로만 발음합니다. 조사의 의는 땅의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발음해? 땅의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땅에로도 발음합니다. 그래도 또 칸이 모자르네. 참. 자, 조사가 아닌 경우, 조사가 아닌 경우, 조사가 아닌 경우 들어가는 단어가 뭐 있니? 저기 윤석수부터 어, 받아요? 음, 여보세요? 의자들 의자 들어가는 거 없어? 좋아. 상의, 하이를 갈까? 하이. 자, 하의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하이로도 발음합니다. 야, 뭐 있을까? 요거를 요 의 발음은 애들이 외우기 귀찮아하는데 음, 순서도로 그려줄까? 순서도. 자, 일단 의 발음을 할 때 초성에 자음이 있는가?
이 칸을 어디다 써두지? 자, 초성에 자음이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자 있다. 그럼 뭘로 발음해? 이응은 초성에 발음이 없는 겁니다. 야 이거 발음해봐. 아빠 이거 발음해봐. 야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 발음해봐. 아야 이거 발음하네. 발음해봐. 아야 어여 위에 거. 야 이 미친 여기 기억이 어딨어? 자 다시. 야 이거 봐봐 이거. 너네가 착각하는데 이거 발음해봐. 이거 밑에 거 발음해봐. 그럼 이응이 있나 없으나 발음이 똑같지. 초성에 들어있는 이응은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이거 발음해봐. 발음해봐. 연달아 발음해봐. 앞에 아 있잖아. 연달아 발음하면 아빠잖아. 이거랑 발음이 같아 달라? 발음이 같아. 초성의 이응은 발음 없는 거야. 근데 비워놓으면 이상하니까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발음해? 초성에? 이응의 발음은 진짜 발음 뭐냐면 이거 발음해봐 이거 그러면. 얘는 똑같지? 이거 발음해봐. 앞에 거. 가. 얘는 이응 발음이 뭐야? 응. 너네 이거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해? 응. 아니잖아. 이거나 아니 이 발음이나 같아 달라. 같아. 근데 초성에 이응이 왜 있어? 비워놓으면 머리가 없는 것 같잖아. 초성의 이응은 발음된다 안 된다? 초성이 뭔지 몰라? 자, 초성의 이응은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초성 발음하면요, 애 변태돼요. 발음 이상해져요. 아냥, 냥, 뭐 이런 거. 냐, 좀 줘. 왕따 당해. 자, 잘 봐봐. 다시 가볼게. 야, 이거 자음 모음 개수 몇 개야, 이거? 기억이라는 자음 하나, 아라고 하는 자음 모음 하나. 자음 모음 개수 2개야? 맞아? 얘는 몇 개야? 이것도 2개야. 기억에다가 와. 라고는 이중모음. 이거 하나의 모음이야. 알겠어? 하나의 모음이야. 이것도 2개야. 자, 그럼 봐봐. 이거는 자음 모음 몇 개야, 개수? 이것도 2개야. 쌍기억은 기억 더하기 기억이 아니야. 그가 이렇게 발음해? 아니라고. 이해됐어? 자, 그럼 볼게. 이거는 자음 모음 개수 몇 개야? 강은 3개야. 간다 마지막. 아는 자음 모음 개수 몇 개야? 1개라고. 이응 초성의 이응은 발음 안 된다고. 초성의 이응은 왜 쓴 거야? 형식적으로 쓴 거야. 비워놓으면 어때? 이렇게 써도 원래 이렇게 써도 된다니까. 아빠 나 약 좀 사줘.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이러면 아빠 목이 없는 것 같잖아. 형식적으로 이응을 넣은 거야. 초성 자리는. 납득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이거 처음 들어봤지? 한국인이냐 너네? 너네 나라로 돌아가. 여기서 한국인 척하지 말고. 초성의 이응은 발음된다 안 된다? 이응은 어디서만 발음된다? 그러면 이응은 어디서만 발음된다? 이응은 뭐 자음인데 어떻게 모으냐? 아래를 뭐라 그래? 초성, 중성, 종성, 받침, 끝소리에서 발음된다. 이응은 무조건. 이응은 초성에서 발음된다 안 된다? 한국어의 특징이야. 한국어 발음에. 이응은 발음되지 않아. 초성에서. 자 다시. 자, 초성에 자음이 있다라는 건 어떤 경우 얘기하는 거야? 이응이 아닌 게 초성 자리에 있는 경우야. 초성, 중성, 동성일 때. 초성에 이응이 있는 경우는 초성에 자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내 얘기 좀 잘 들어줘. 초성에 이응이 있는 건 자, 여긴 초성,
중성, 종성일 때 초성에 이응이 있다. 이건 자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초성이 이응이 있다 하는 건 뭐야? 이응이 아닌 다른 게 들어있으면 여기는 자음이 있는 거야. 얘네 봐봐. 하나, 둘, 셋. 음절을 봐봐, 각각. 얘네 다 초성에 자음이 있어. 얘만 초성에 자음이 없는 거야. 납득되니, 내 얘기? 오케이? 자, 그럼 봐. 초성에 자음이 있다. 그럼 뭘로 발음한다? 이로만 발음한다. 기억나죠? 자, 초성에 자음이 없어. 그 말은 초성에 뭐가 있다는 거야? 형식적은. 나는 초성에 자음이 없다. 자, 다시 소리. 초성에 이응이 있다는 건, 아, 진짜. 초성에 자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자음이 있다는 건 이응을 제외한 자음들이 들어있다는 거고, 초성에 자음이 없다는 건 이응이 들어있는 경우야. 이때는 어떤 형태야? 의의 형태인 거지. 의의 형태인데, 얘가 의의 형태인데, 얘가 첫 음절에 있다. 첫 음절에 있으면 뭘로만 발음한다? 첫 음절의 의는 의로만 발음한다. 첫 음절이 아닌 데 있네. 자, 그럴 때 뭐인지 따져. 조사냐 아니냐로 따져. 조사네? 그럼 뭘로 발음해? 야, 이런 순서도까지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조사네. 그럼 뭘로 발음해요? 의로도 발음하고 애로도 발음하고. 어, 조사가 아니네. 그럼 뭘로 발음해요? 의로도 발음하고 당연히 이로도 발음하고. 이해됐니? 요거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정리해 준 겁니다. 나만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헐. 어? 자꾸 사라져. 아, 쟤는 못 데리고 오네. 어쩔 수 없다. 하하. 자, 그러면 요거 잘 적었어? 가볼까? 요거 집어넣어 볼까? 5번? 아까 순서도 머릿속에 꼭 떠올려줘. 일단 초성의 자음을 가지고 있느냐? 있으면 이. 자음이 없다. 의의 형태야. 동글뱅이 의. 의가 그러면 첫 음절이냐? 그러면 그냥 의. 첫 음절이 아니면 조사냐 아니냐 따라서 조사면 의와 애. 조사가 아니면 의와 이.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이중모음 의는 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자음을 첫 소리 가지고 뭘로 발음한다고? 첫 소리가 초성이야. 자, 이로 발음합니다. 자,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뭘로 발음해요? 의로 발음하지. 자, 의로 발음함도 허용함. 원래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뭘로 발음도 할 수도 있어? 자, 조사의는 뭘로 발음해? 애로. 조사가 아닌 단어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오케이 이로도 발음한다. 이해됩니까? 어? 자, 봐봐. 원칙은 의야. 의인데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첫 음절 이외의 조사 의는 애로.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몇 가지로 발음되는지 볼까요? 민주주의의 의의.
자, 확인합니다. 요거 뭐죠? 요 의는 동글뱅이 의죠? 조산이 아니냐 따집니다. 동글뱅이 의는 아까 순서도 더 올려보세요. 순서도 확인해 보세요. 보면서 보세요. 그럼 얘는 첫 음절의 의가 아니죠? 근데 조사인지 아닌지 따집니다. 조사입니까? 조사는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하시는 게 조사예요. 얘는 조사가 아닙니다. 단어 속에서의 의인데 첫 음절이 아닌 의죠. 그럼 얘는 뭘로 발음해요? 의로 발음하거나 오케이. 의로 발음하거나 이로 발음하거나. 요 의는요. 뒤에 의는요. 조사의입니다. 뭘로 발음해요? 의로 발음하거나 에로 발음하거나. 자, 그다음 요 얘는요. 첫 음절의 의죠? 그럼 얘는 다른 걸로 발음하는 건 허용 안 됩니다. 무조건 뭐예요? 의밖에 안 됩니다. 얘는요? 끝에 건요? 단어 조사 아니죠? 첫 음절 이외의 첫 음절이 아닌 의니까 의거나 이거나 그죠? 맞지? 그럼 이거 총 발음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8가지. 2의 3승. 납득돼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로서 요 세 가지가 가질 수 있는 조합. 8가지입니다. 미친 거죠? 발음. 시험제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 중 잘못된 발음은 현준 발음이 아닌 것. 재밌지 않아? 와, 야 미친 거죠.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했습니다. 요거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나랑 같이 했는데 자 받침의 발음입니다. 우리 받침 이렇게 얘기해 볼게. 우리 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말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초성, 순우리말로 첫소리라고 부릅니다. 첫소리, 초성에는 무조건 자음만 들어가요. 뭐만 안 들어가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 이런 걸? 얘를 중성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소리예요. 끝에 받침을 뭐라고 불러요? 종성이라고 불러요. 소리 중에 끝소리 또는 받침이라고 부릅니다. 자, 초성과 종성엔 만약에 들어간다면 자음이 들어가고요. 중성엔 모음만 들어가요. 그렇죠? 이 중에 특징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초성에는요. 이응이 발음될 수 있나요, 없나요? 초성의 이응은 발음이 된다, 안 된다? 발음 안 된다. 꼭 기억해 줘. 중성엔 특징은 뭐예요? 뭐만 들어온다? 모음만 들인다. 모음만 올 수 있다. 어려워? 아니야. 우리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자음이 올 수 있지만 발음상 뭐밖에 안 오냐면 바닷가 미남이랑밖에 못 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바닷가 미남이랑. 굳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아 중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왜 요 기어를 썼을까요? 발음상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7가지밖에 못 온다.
7개의 자음만이 받침이 없을 때. 우리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발음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야? 야, 봐봐. 야,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야? 아프, 아프, 아프. 이렇게 발음할 거야? 스펠링으로는 모든 자음이 올 수 있거든. 스펠링은 모두 올 수 있지만 발음은 뭘로 온다? 피읍 발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발음해? 피읍.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얘를 대표음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말 발음의 받침의 발음의 특징은 뭐냐? 대표음 7개밖에 발음되지 않는다. 뭐? 바닷가, 미남이랑.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 그렇게 외우세요. 바닷가, 미남이랑. 가나다라, 마바사, 아 중에 시옷은 받침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단독 발음. 자, 여기 보세요. 받침의 스펠링 그대로 바닷가, 미남이랑이 있으니까 얘네는 그대로 발음되는 겁니다. 그대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얘는요. 바크? 안 됩니다. 받침에서 쌍기역은 발음되지 않아요. 뭘로 발음돼야 돼요? 기역으로 바뀌어서 납니다. 받침에서 발음은 7개. 바닷가, 미남이랑 개. 안 돼요. 얘는 뭐가 발음될까요? 음, 장소를 뜻하는 곳. 단독 발음하면. 고스 안 됩니다. 받침의 스펠링 시옷이 왔지만 시옷은 발음되는 바닷가 미남이랑에 해당됩니까? 안 되면 뭘로 발음해야 됩니까? 그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해야 됩니다. 오케이, 디귿으로 납니다. 곧. 이것도 뭘로 발음 나는지 아세요? 곧. 얘 뭘로 발음 나는지 아십니까? 곧. 처음 들 때 생각이 단독 발음할 때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가 오면 어떻게 발음해요? 뒤로 쑥 넘겨서 꽃이. 그래서 치읍 발음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는데 단독 발음하면 어떻게 돼? 받침에서 치읓은 발음될 수 없으니까 디귿으로 바뀌는 발음. 그래서 우리말의 받침에선 뭐만 허용된다? 발음되는 자음 몇 개? 7개. 뭐? 바닷가 미나리랑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졸려? 갑자기 네. 눈이? 잠깐 쉬었다 해? 네. 잠깐 쉬었다 할게. Recording in progress. 자, 이번엔 좀 전에 얘기했던 받침에서는 발음할 수 있는 대표음으로 자음은 7개, 바닷가 미남이랑이라고 하는 7개밖에 없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이외에 자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외에 다른 스펠링으로서 자음이 오면 기역과 쌍기역, 피읍과 쌍기역은 뭘로 발음될까요? 기역으로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쌍시옷 얘네들은 다 뭘로 발음돼요? 디귿으로 발음되고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여기 살에 나오는 거니까 어렵건 뒤에 따가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이고요. 자, 부억 그 받침 다음에 요 받침으로 여기 있을 때 얘네들은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난다. 요 라인 이렇게 요 모양이 다 기억으로 발음 나오게 되는 거고 피읍 자, 피읍은 비읍으로 나눈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아닌 대표음이 아닌 받침들은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한다. 자, 그럼 겹받침의 발음을 배우긴 해야 되는데 이 겹받침은 나중에 배우고요.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럼 받침의 발음을 어떻게 발음할 거냐? 이거를 지금 다 분리가 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자, 여기 빈칸 집어넣읍시다. 이응
비읍. 집어넣고. 자, 봅시다. 받침 발음을 설명할게요. 요거 하나 외웁시다. 요 문장. 되게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지금 외워두면 좋은 거예요. 뭐냐? 빈칸 없나? 빈칸? 여백 있는데. 여기 44페이지 저 위쪽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종성, 받침, 끝소리. 종성은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 종성, 받침에 자음이 있을 때 그 자음은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합니다.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고.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린 이걸 연음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듣는 걸 거야. 고등학교 올라오면 배웁니다. 근데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리죠. 연음은 소리를 그대로 이어서 발음한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 의미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 의미 없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외워두죠. 조사, 어미, 접사 같은 게 의미 없는 요소입니다. 조사, 어미, 접사. 하나 더요. 얘를 고급진 말로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알맹이 의미가 없다. 자, 여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 문장 속에서 알맹이 의미가 없는 거, 요 은, 에, 몸절, 이, 에. 얘네들이 다 뭐냐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납득됩니까? 얘네가 조사예요.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눈으로 봐봐. 그 다음 어미는 뭘 어미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미는 이런 경우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얘 기본형은 뭘까요? 발음하다가 기본형인데 그때 맨 마지막에 붙는 요 다. 얘를 어미라고 그러고 얘를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불러요. 용언이라는 단어는 항상 어간과 어미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다른 단어는 이런 구조를 안 가져요. 자, 봐봐. 모음절이 올 경우에만 올의 기본형은 뭘까요? 올의 기본형은 여기 올 경우에만 오다가 기본형입니다. 오다인데 기본형이 다가 뭐라고 불러? 어미. 얘는 어간. 이렇게 얘기할게. 어간과 어미는 지금 처음 듣는 거겠지만 어간과 어미는 무조건 함께 써야 됩니다. 무조건 함께해요. 자,
용언이라는 단어는 어간과 어미의 구조를 갖습니다. 얘네의 기본형은 항상 어간 더하기 다예요. 어간 더하기 다라는 거 기본형이 항상 기본형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용어는 문장 속에 기본형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머지 단어들은 기본형 그대로 문장 속에 씁니다. 종성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뭘까요? 종성입니다. 끝소리의 기본형은 뭘까요? 끝소리예요. 받침의 기본형은 뭐예요? 받침이에요. 은의 기본형도 은이에요. 뒤의 기본형도 뒤라고요. 그런데 올해의 기본형은 뭡니까? 얘들아? 오다. 오다. 발음한다의 기본형은 뭘까요? 발음하다. 납득되니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네들은 기본형 그대로 안 쓰이고 있죠. 네, 용언의 특징입니다. 용언은 기본형 그대로 문장 속에 쓰이다기보단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꿔가면서 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용언은 다른 단어랑 다르게 어간과 어미라는 구성을 띄어요.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써야 됩니다. 어간만 쓸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거 볼게. 푸르다. 야, 하늘이 정말 푸르. 아우, 배 고프.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난 너가 정말 좋아한대. 난 너가 정말 좋. 이렇게 못 쓴다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 어간하면 어미가 나와야 되고, 어미하면 어간이 나와야 돼. 입 밖으로 내줘. 어간하면 뭐라고? 어미. 어미하면 자, 다시. 어간하면 어미. 어미하면 어간. 어간어미를 가진다는 건 무조건 뭐야? 품사? 용언. 용언이라고 불러. 한국어에서는 이 용언에 해당하는 품사가 바로 뭐랑 뭐 있다? 두 가지. 동사. 이게 시험대로 나오진 않아. 자, 동사, 형용사는 항상 용언이어서 용언. 어간하면 어미. 어미하면 둘은 반드시 함께 써야 돼. 여기까지. 잠깐만. 어간, 어미. 얘네들은 기본이 항상 뭐? 어간 더하기 다. 어간다가 기본형이야. 다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건 다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영어랑은 좀 달라.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건 다 동사 아니면 형용사. 여기 봐. 이 중에 용언 있니?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이 중에. 지켜야의 기본형은 뭘까요? 지키다가 기본형입니다. 어디까지가 그러면 어간일까요? 지키까지가 어간, 다가 어미입니다. 이해됐지? 이거는 나중에 더 분석해줄게 나중에. 자, 여기에서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은요? 발음할. 기본형? 발음하다. 발음하까지가 어간, 다가 어미. 여기 또 있어요? 용언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얘가 일단 용언이고요. 되는. 되는의 기본형은 뭘까요? 되다. 되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럼 되까지가 어간, 다가? 그럼 여기선 되가 어간, 는이 어미. 이해됐니? 발음 할에서 발음 하까지가 어간, 이르리 어미. 내 얘기 납득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여기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뭐 있을까요? 자, 들어가의 기본형은 들어가다. 들어가까지가 어간, 다가 자, 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알맞다가 기본형 그리고 알맛이 어간, 은이 어미. 또 쓰시오의 기본형은 쓰다. 쓰가 어간, 시오가 어미.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어간 하면 어미, 어미 하면 어간의 구조를 갖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 무조건? 용언, 용언.
용원. 태위야, 갑자기 왜 멈췄어? 어? 갑자기 집중력 확. 자, 그럼 봐. 자, 얘네들 그러니 봐봐. 먹었다에서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먹어. 기분이 뭔데? 먹었다 기분. 어디까지 어간이야? 먹이 어간, 얻다가 다 어미입니다. 어미에 무슨 알맹이 의미가 있나요? 없죠. 죽었다. 그렇지? 뭐 먹었다. 뭐 또 뭐 있어? 잡았다 할 때 뒤에 어미 같은 경우는 알맹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의미 없는 요소에 어미가 의미 없는 요소고 조사가 의미 없고요. 접사도 의미 없습니다. 접사는 어떤 거냐면요. 기존 단어에 이라는 걸 붙이면 뭐가 됩니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명사처럼 새로운 말을 만드는데 기존 단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존 단어에 붙여서 새로운 말을 만들 때 붙는 요 새로운 말, 요로 붙이는 얘기. 여기에 알맹이 의미가 없어. 이런 걸 우리가 접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봐봐. 기존 단어 밥에 주먹을 붙여서 어떤 단어가 됩니까? 그러면 새로 만든 단어 주먹밥이 되겠죠? 이거 생각해봐. 주먹밥에 밥 말고 요 붙인 말 주먹은 알맹이 의미가 있죠. 얘 이랑 다르게 알맹이 의미가 있잖아. 주먹. 어? 그래서 주먹이라는 알맹이 의미가 있고 밥. 그래서 얘는 접사가 아니에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지만 이때 먹이 할 때 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때 이는 알맹이 의미가 없어요.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기존 단어에 뭔가를 붙여서 새로운 말을 만들 때 그 붙인 말에 알맹이 의미가 없는 걸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봐. 종성은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받침이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 중에 요 한 가지 경우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는 경우 외의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뭘로 바꿔서 발음합니까?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대표 바닷가 미남이랑 중에 하나로 발음해 줘야 된다는 얘기. 이 경우에만 꼭 외워. 자, 종성은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변화 없이 그대로 발음하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연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하는 거고 연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침을 뭘로 발음해야 된다? 바닷가 미남이랑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해야 된다.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자, 옷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받침 뒤에. 이 경우는 연음의 조건 아니죠. 연음의 조건이 아닌 경우는 뭘로 발음해야 된다고 받침을? 바닷가 미남이랑 중에 하나로. 그럼 얘는 뭐라고 발음합니까? 발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야, 자,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게? 연음의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볼게.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받침 뒤에, 종성 뒤에 뭐가 왔습니까? 의미 없는 모음절이 와야 되는데 연음의 조건이 아니죠? 이 경우가 아니죠? 아닌 경우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그대로 인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하는 거고 시옷을 아닌 경우는 대표음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해야 됩니다. 대표음이 아닌 경우. 이때 어떻게 해요? 뭘로 발음해요? 오케이. 디귿 옷으로 바꾸고 과입니다. 이 과가 왜 되는지는 이거는 나중 이번에 시험법에 안 들어가. 받침만 신경 써. 이해됐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산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받침 뒤에 뭐 왔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왔습니다. 근데 이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 사람이 을 혹은 뭐 하는 것처럼 이때 안은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안과 밖이라고 할 때 영어로 번역해봐. 이런 게 발음이 없나? 얘는 영어로 발음할 수 있으니까 이를 알맹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워요. 어미, 한다, 니은다 이런 거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미 접수 아까 먹이 할 때 이 이런 거 영어 번역할 알맹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안은 어때요? 모음인 모음이지만 알맹이 의미가 있죠. 이러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발음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만 그대로 발음한다. 받침을 머릿속에 꼭 떠올려. 어떤 경우만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 경우가 아니면 다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 그럼 봐봐 여기 디릿. 그럼 얘가 뭘로 바꿔? 디귿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 발음 어떻게 됩니까? 오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보죠.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야 여기 자 뒤에 뭐 왔어요? 모음 음절이 왔는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조사예요. 조사에서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발음한다고요. 어디로? 뒤로 넘겨서. 초성의 이응은 자리가 있어 없어? 없는 자리니까 집어넣는 겁니다. 그대로. 요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옷을. 자, 이거 외워줍니다, 지금. 읽어줄게요. 읽어볼게요. 여는 법칙에 나오는 게 어떤 거라고요? 자, 종성은 따라 읽어. 종성은 꼭 외워줘야 돼. 종성은 뒤에 의미 없는 모음 문절이 올 경우에만 읽어줘. 의미 없는 모음 문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 자, 다시. 종성은 뒤에 의미 없는 모음 문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여는 법칙이라고 불러. 그럼 그 외의 경우는 다 바꿔서 발음하는 거야. 뭘로? 대표음으로. 바닷가 미남이라고. 봐봐. 얘는 어떻게 발음해? 자, 다시. 얘는 그냥 단독 발음 문이야. 왜 얘는 그대로 발음되니? 이유는 그냥 대표음이니까. 스펠링 자체가 대표음이니까 굳이 대표음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종성은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 이해됐죠? 오케이? 대표음이 아닌 스펠링 받침이 왔을 때. 이해됐지? 받침이 놓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요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받침 뒤에 아무것도 안 온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럴 경우를 어말 받침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끝에 오는 받침, 뒤에 아무것도 안 올 때.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거 적어주세요. 이 부분 적어주세요. 이거 다 적어주세요. 얘도 적으세요. 얘도.
됐어? 봐봐. 요 겹받침 설명은 나중에 할 거고, 겹받침 설명은 나중에 할 거야. 겹받침이든 뭐든 상관없어. 지금 외운 게 짱이야. 입을 한번 외운 거 해볼게. 종성은 뒤에 의미 없는 모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 그게 여는 법칙. 의미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뒤에 조사, 어미, 접사를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 조사,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거. 이, 을, 에게, 의, 에서 이런 것들. 도, 만, 는, 은는 뭐 이런 것들 붙였다 떼을 수 있는 거. 야, 먹는 애 는은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어 없어? 뛰면 먹만 쓸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없어. 이때 는은 뭐야? 조사가 아니라 어미. 먹는 애 기본형 뭔데? 먹다. 먹다에 붙는 는 어미인 거야. 그럼 그런데 이건 뭐야? 철수 느는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어 없어?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철수만 쓸 수 있잖아. 그치? 이땐 떼었다 썼다 붙였다 할 수 있지. 이런 건 조사. 알겠지? 알겠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벽받침은 나중에 얘기할 거야. 다음 시간에. 자, 여기 봐봐. 콧받침이나 쌍받침. 쌍받침은 뭐냐면 기역, 쌍시옷. 요거. 올 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사. 이거 뭐야? 의미 없는 모음음절이 올 때. 의미 없는 모음음절 오면 어떻게 한다? 바꿔서 발음해? 그대로 발음해? 야, 종성이야 받침이니까 종성은 뒤에 뭐가 올 때 모음을 해서 이거 의미 없는 모음절 할 때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대로 발음한다고. 잡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 이거 어떻게 발음해? 그대로 다 뒤로 넘긴다고. 나지. 나시가 아니야. 나지. 아직이야. 요거 비슷한 거 또 있어. 우리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써보는 거야. 봐봐. 해봐. 받침 뒤에 종성 받침 뒤에 종성 뒤에 모음이 오는데 이 아, 어, 오, 우, 위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얘가 오는데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이때 실질 형태소는 무슨 뜻이냐? 의미 있는. 자, 실질 형태소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질 형태소는 뭐다? 조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고 접사도 아닌 경우를 우리는 어쨌다 알맹이 의미가 있는 경우. 자 보세요. 이 경우 어떻게 돼? 아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아래란 단어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을 땐 그대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모음절 와도 뭘로 바꿔? 대표음이 아니면 대표음 뭘로 바꿔? 티읕의 대표음은 뭘까요? 받침에서 티읕은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디귿입니다. 디귿. 그 디귿을 뒤로 넘기죠. 그래서 바다 아래. 납득됩니까? 하나 더 가요. 이것도 보죠. 겉옷 어때요? 옷. 모음절이지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그럴 때 그대로 못 겉옷이 아니에요. 그대로 못 한다니까요. 티읕은 어떻게 바꿔? 대표음 아니니까 디귿. 그리고 넘깁니다. 그리고 거, 도, 디귿이죠. 왜? 시옷은 대표음 아니니까 대표음으로 바꿔야 되니까. 납득되니? 자, 맛없다도 어떻게 돼요? 이 겹받침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요 맨 앞에 있는 받침만 보죠. 없다가 왔어요. 없다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죠? 이, 을, 혹은 먹은, 조사, 어미, 접사 이런 게 아니야. 얘는 알맹이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뒤로 넘어가는 거죠.
시옷이 디귿, 디귿이 뒤로. 맛업이 됩니다. 겉옷이 되고. 이것도 잘 보세요. 여기다 그냥 쓸게. 자, 시옷 받침대. 웃음은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웃음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있죠. 웃다의 웃은 의미가 있으니까 얘는 뭘로 바꿔요? 디귿으로 바꿔서 들여넘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시옷 받침대의 음은요. 음은 자체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알맹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접사입니다. 접사. 알맹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연음의 법칙 그대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허, 두, 숨이 되죠. 이해되니? 시옷은 연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발음하고 뒤에 알맹이 의미 없는 거니까. 의미 없는 거니까. 얘는 의미 있는 거니까 바꿔서 넘기는 거죠. 납득됩니까? 연음 법칙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대표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봅시다. 실제로 해보세요. 자, 모음 음절이 왔습니다. 받침 뒤에. 꽃이라고 발음하고 싶지만 이때 위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라는 단어. 있죠? 아래, 위.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알맹이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의미가 있는 모음 음절은 연음의 예외죠. 연음 법칙의 예외죠. 이 경우는 연음 법칙의 예외죠. 얘가 온 건 종성 뒤에 의미 있는 거잖아. 이해돼? 연음 법칙 뭐였어 아까? 입 밖으로 내봐. 종성 뒤에 올 경우면 그런데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위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있잖아. 그때는 그대로 발음하면 안 된다니까요. 의미 있는 게 왔으니까 뭘로 발음한다? 치읓 받침을 디귿으로 바꾸고 그것을 뒤로 넘겨서 꼬뉘가 표준 발음입니다. 이것만 발음해 볼까요? 웃 어른의. 자 봐봐. 여기만 봐봐. 자 받침 뒤에 뭐가 왔어? 어른이죠. 어른은 의미 있니 없니? 의미 있죠. 그러면 그대로 발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발음하는 건 의미 없는 모음들이 올 때입니다. 그죠? 일단 의미가 있잖아. 일단 바꿔요. 시옷을 뭘로요? 디귿. 그리고 넘깁니다. 마지막에 의는 뭐예요? 아니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니은을 그냥 뒤로 넘기면 돼. 그건 그 전에 요때 의 발음 아까 배웠지. 의 발음. 초성의 의의 초성이 있으면 이로만 발음합니다. 그게 아니면 첫 음절에 쓰인 건지 보셔야 돼요. 첫 음절이 아닌 경우죠. 여기 첫 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인 경우랑 조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는 뭐예요? 조사죠.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잖아. 의는 조사입니다. 조사니까 뭐랑 뭐 둘 중에 하나 발음이에요? 아니 두 가지 발음. 의랑 에 발음입니다. 조사의 경우는 의랑 에예요. 에. 그럼 발음은 일단 우더른 에다가 에. 의랑 에가 붙습니다. 그럼 발음하면 우더르니 혹은 우더르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더르니 납득돼? 오 좋아. 이 정도 이해 좋아. 자 겹받침 있는 경우는 나중에 할 거야. 겹받침 나중에 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이름 적어서 나한테 내고 가.